자, 오늘 그 개론 진도 빼야 되는데요. 자, 그 중간에 중간 점검 테스트 문제 프린트를 드렸는데 17개짜리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그 진도가 8번까지만 풀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것까지만 먼저 풀고서 진도 빼고 확인 문제 또 점검 들어갑니다. 아, 메탄의 연소 반응 나오면요. 메탄 아니면 프로판이에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연소 반응식을 적고 나서 가야죠. 그래서 이제 CH4 자, 산소랑 만나서 CO2와 물을 발생시키는데 이제 뭐 더 이상 뭐 계수 요거 2개 생기고 요거 2개 필요하고 이건 이제 왜 그런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충분할 겁니다. 근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다시 봅니다. 원자량 분자량 해서 이건 외우라 그랬잖아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봐야 수소 1, 산소 원자량 얼마죠? 산소? 16. 탄소는 얼마? 12죠.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자량을 생각해 보면요. 자, 이거 1은 제가 안 쓴 거거든요. 16g인가 봐. 16인데 12를 쓰고 16이래 내가. 이런 짓 잘해. 그 다음에 자, 요거 산소에 16짜리 2개 32. 32가 또 2개 있는 거죠. 64가 되겠네요. 자, 그랬고 그 다음에 12에 32 더하면 어떻게 돼? 44 되나요? 44가 되겠고 18에 2개 36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봐봐. 그러면 문제 조건이 뭐냐? CO2가 이게 44가 안 나오고 22가 나왔더라는 거야. 그럼 뭐냐? 다 절반 된 거죠. 그래서 얘는 그럼 뭐냐? 8이었겠네. 얘는 절반 32였겠네. 얘는 얼마냐? 18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답 나왔네. 그럼 뭐냐? 메탄 질량 구하라. 8g이야. 8g. 답은 그냥. 그런데 똑같은 문제에서 그럼 뭐냐? CO2가 22g 생겼다. 그럼 뭐냐? 이때 생겨난 물의 질량 구하라. 그럼 물의 질량은 18g이고 또 CO2 22g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산소의 질량 구하라. 그럼 32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 이거 쭉 잡아놓은 다음에 얘 하나 알려준 거야. 그럼 얘 나왔으니까 나머지 거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아주 정말 생기초. 참 이거지. 이거 안 쓰다 쓰니까. 자,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연소입니다. 타는 겁니다. 화재랑 연소는 다른 거잖아요. 정상으로 태우는 거죠. 가연물, 산소, 점화원, 연소의 3요소 당연한 말이고요. 자, 틀린 거 찾기입니다.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쉽게 발화될 수 있다. 이거 어때요? 이거 맞는 얘기지요. 그러면 맞는 말인데 작을수록 왜 쉽게 발화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라고 묻는다면은 전도가 안 돼야지 열이 그곳에 축적돼서 고기만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꾸 퍼뜨려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뭐냐?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열의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뭐냐? 쉽게 불 붙는다. 이건 진짜 더럽게 많이 나오네. 무조건 표면적 넓어야 되는 거죠? 넓을수록에. 그 다음에 마찰열은 기계적 에너지로 구별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꾸 이거. 인화점 얘기입니다. 인화점. 자, 옳은 것 찾기. 옳은 것 찾기. 몇 번이에요? 1번. 자, 지금 잘 봐. 불 붙는 온도 아닙니까? 그러면 자, 갑니다.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에서 대소 비교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인화점하고 발화점의 가장 큰 차이점. 어차피 불 붙긴 마찬가지인 건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라이터 됐냐 안 됐냐 이거자는 거죠. 자연발 같은 건 뭐냐? 특별하게 점화원을 갖다 대지 않더라도 뭐냐? 계속해서 열이 축적돼서 붙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 인화점은 직접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착화 가능한 가연성 물질의 최저 온도. 당연한 얘기죠? 그럼 뭐냐? 축적된 열만으로 착화 가능하다. 이게 누구야? 이게 발화점 얘기잖아. 그렇죠? 이게 발화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얘기군요. 이것도 지금 발화점 얘기다. 지금 인화점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꺼지지 않고 자, 불은 붙여졌어요. 라이터 치웠어요. 계속 이제 불이 타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 연소점. 오케이. 그래서 뭐냐? 인화점하고 발화점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연소점 약간 별개의 문제인 거죠.
일단 불이 붙고 났을 때 얘기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연소점 얘기더라. 인화점 얘기는 1번 되는 거고. 이제 위험물 분류 기준에서 다시 나와집니다. 아, 이거는 프로판 태웠네요. 아,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것도 메탄 연소 반응식하고 굉장히 비슷한 문제인데 프로판인 거니까 자, C3H8입니다. 산소, 자, CO2, 그 다음에 물인데 아, 요거 하나니까 3개 맞추면 될 것 같고 8개인 거니까 요거 4개 맞추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산소는 6개, 4개, 10개니까 요렇게 얘기 되고 있지요. 그러면 제가 이 앞에 1인데 이제 1은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 했느냐. 여기에 나름의 분자 앞에 붙는 개수의 비가 있더라. 굳이 말하면 뭐 1대 5대 3대 4 이거 외울 필요 없는 거고 보시면 이게 지금 뭐냐면 분자수의 비, 분자수의 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부피비가 되고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액면대로 따지면 프로판 하나를 태우려고 하면 산소가 5개 필요하고 그래서 CO2가 3개 생기고 물이 4개 생긴다. 이번에 뭐냐면 2세제곱미터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뭐냐? 분자수비가 부피비라 그랬잖아. 그냥 이거 되면 얘는 10이 되면 되겠고 다 2배 하면 되는 거죠. 6 되고 8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다 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런 산소량 구하라. 그랬으면 얼마야? 아니죠. 이게 부피가 2세제곱미터인 거니까 산소량 구하라 그럼 뭐야? 그냥 답이 10이 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공기량 구하라 그랬다고 지금. 그러면 약 몇 배? 5배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은 언니 요거 좀 표정이 약간 헷갈립니다. 이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었어요. 왜? 이거 할 때 없었거든 그날. 지난주에 이거 할 때 없었어요. 자 빠르게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뭐냐면은 얘 2개 태우려고 그러면 이거 10개 필요한 건 이건 알지. 근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공기는 이게 일반인들 중에서 공기를 산소로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큰일 납니다. 공기하고 산소는 다른 거야. 그럼 뭐냐? 공기는 실제로 따지면은 질소하고 산소의 부피비가 4대 1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공기 분자가 5개 있으면 그 중에 4개가 질소고 산소는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 그러면 다 공기 분자 5개 있으면 그 중에 질소가 4개고 하나가 산소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공기란 거라 그러면 산소가 10이 필요하려고 그러면 공기는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50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제가 그냥 원래 이제 21%인 건데 그냥 계산 숫자 지랄 같아갖고 나 계산 치다가 짜증 나갖고 그냥 20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그냥 곱하기 10에 그러니까 이게 10이 필요하대. 그럼 이건 50개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그래서 지금 뭐냐? 공기량으로 필요하면은 50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잘하는데 산소량 물을 때 있고 공기량 물을 때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연발화의 조건. 자, 옳은 것 찾기. 조건이네요. 열 축적이 용이하게 적재시 자연. 이건 뭐야? 답 나왔네 그냥. 직접 라이터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답은 너무 쉽게 나와지는데 주위 온도 발열량이 높아야 되는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고온 건조 비표면적이 넓어야 되겠네요. 안 되죠. 공기 유통이 안 돼야 되는 거죠. 잘 되면 자꾸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게 꽉 쌓여있을 때 이래야 되는 거죠. 답 아주 쉽게 1번 되는 거고. 자연발화의 종류가 아닌 것 찾기입니다. 이거 기가 막힙니다. 자, 답만 보면 그냥 4번 아니야. 답만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기화열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되려 그러면 외부로부터를 뺏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증발열 같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거는 뭐냐면 상태 변화에 쓰는 열이잖아. 완전 번지수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인 건데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중압열이 무슨 열이에요 도대체? 자,
여기 지금 요건 빠져있는데 중압열하고 또 반대되는 게 있죠. 분해열이 있죠. 그럼 중압열이나 분해열이나 다 자연발화의 종류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뭐냐고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비닐, 플라스틱 이런 걸 갖다가 보통 고분자 화합물이라 그래요. 고분자 화합물. 그럼 내가 중합 반응 한번 보여준 적 없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한번 봐봐. C2H4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은 에텐입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얘가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결합이 내가 탄소는 선이 4개 나온다, 수소 1개 나온다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지요. 그건 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수소는 이제 쓰지 않는데 그냥 보기적으로 써드립니다. 이게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 또 있네.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어떻게 되냐? 여기 이중결합이 하나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서 이렇게 선이 나갑니다. 이게 터지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들러붙어 버린다고 이렇게. 오케이? 쫙 붙어버려. 그래서 뭐냐? 중복해서 합해진다. 그래 중합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붙는 과정에서 열이 빠져나온다고 이게. 이런 반응이 있어요. 들러붙는 과정에서 열이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중합열이야. 반대로 쪼개지면서 열을 내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게 분해열이라고요. 종류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발화의 종류에 중합열도 있고 분해열도 있는 거고 발효하고 부패는 같은 거잖아요. 인간에게 좋은 쪽으로 진행되면 발효가 되고 나쁜 쪽으로 하면 부패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발효열도 있고 산화열도 있더라. 근데 기화열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상태가 달라지기 위해서 흡수하는 열을 말하는 거지. 아예 이거는 뭐 정말 이건 아예 말도 아닌 겁니다. 그건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세 가지는 화학적인 반응으로 진행되는 거고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되는 거야. 아니 물이 끓어서 H2O가 H2 뭐 O2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건 상태 변화, 물리적 변화에 가는 열이기 때문에 아예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점화원의 형태 중, 자, 화학적 원인인가? 여기 나왔네요. 분해열 지금 얘기하잖아요. 중합 반응하면서 열이 나와지는 경우고 반대로 뭐냐면 쪼개지면서 열이 나와지는 경우 있다. 중합열, 분할, 거의 뭐 반대 개념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 연소, 이제 곧 하겠네요. 4요소까지 가면 연쇄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3요소까지는 뭐냐? 가연성, 뭐 조연성 물질, 산소, 뭐 점화원 혹은 조연성 물질을 산소 공급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쉽게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지금부터 연쇄 반응 얘기로 이제 진도를 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27페이지예요.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자, 순조로운 연쇄 반응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불꽃연소, 자결연소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장작에 불이 잘 붙었거든요. 불꽃이 이제 활활 올라옵니다. 근데 그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잘 봐봐. 내가 이제 캠핑장 가서 숯불을 잘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었고요. 그 다음에 나 불질 좀 해야겠다. 그래서 숯불 위에다가 장작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럼 올려놓자마자 불이 붙지는 않잖아요. 그 과정을 잘 보시면 먼저 뜨거운 숯 위에서 이게 이제 나무가 소위 이제 그 가열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뭐가 나요? 연기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이 거의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화로가 아닌 난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불이 확 붙기 이전에 굉장히 뜨거워지다가 불이 어느 순간 확 붙어버려요. 충분히 가열되고서 거의 약간 좀 거짓말 조금 붙으면 훅 하고 불이 붙어요. 근데 그 전에 뭐냐면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연기 나오고 있다가 불이 딱 붙으면서 이제 뭐냐면 연기가 확 사라진다고요. 그럼 이제 불꽃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이게 불꽃염자야. 그래서 뭐냐? 불꽃이 이제 있으면 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유염연소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지간히 타고 나니까 이제 뭐가 돼요? 이걸 이제 완전히 타버리면 재가 되는 건데 수치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수치되면 근데 아니 당장에 그럼 그냥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어요. 이때 뭐냐? 불꽃이 홀로 올라와요? 안 올라오잖아. 그래서 뭐냐? 불꽃은 없다. 무염연소 이렇게 표현해요. 또 다른 말로 뭐냐? 표면연소, 응축연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갑니다. 그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연소, 발염연소. 자 가염물, 산소, 점화원. 자 그 다음에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진행되면서 뭐냐? 불꽃을 내고 있는 거지요. 그랬다가 자결 연소는 뭐냐? 자, 밑줄 긋습니다. 순조로운 연쇄 반응 없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자, 내가 성냥개비다. 성냥개비에 불을 붙였거든요. 그러면 성냥개비에 불이 붙어서 아직 타지 않은 부분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지금 뭐냐? 불꽃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작이야. 장작에 굵은 걸 갖다가 넣고서 불이 후활 나다가 이제 불이 좀 죽잖아요. 불꽃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럼 성냥개비 꺼지듯이 그렇게 꺼지는 게 아니잖아. 한참 벌건 채로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으로 조금씩 타 들어가는 상태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뭐냐. 잘 들어. 한번 수치 그러니까 생나무가 활활 타 들어가는 거하고 장작에 불이 붙어서 불꽃이 쭉 진행되어 가다가 어지간히 타고 나니까 불꽃은 사라졌지만 아직 숯불은 꺼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오케이? 그럼 뭐냐? 이미 불이 붙은 부분에서 불꽃이 나다가 불꽃이 주는 거지 얘가 꺼진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남아있는 상태로 타들어가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무염연소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표면연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장작에 불이 붙어서 불꽃이 헐헐 나고 있네. 그러다가 불꽃이 꺼졌다라고 하더라도 뭐냐? 이미 생나무가 아닌 불이 붙은 부분에서는 지금 보면 아직도 계속해서 연소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냐? 이걸 갖다 무염연소라고 한다. 그래서 뭐냐? 순조로운 연쇄 반응 없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 불이 붙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예. 그래서 이미 불이 붙은 부분에서 불꽃만 빠져나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고온의 열을 받았을 때 산소랑 직접 접촉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숯입니다. 대표적으로 숯. 그다음에 코크스나 숯이나 뭐 그놈이에요. 탄소가루, 금속분 등이 있더라. 자, 솜뭉치가 느린 속도로 탈 때처럼 연소 속도가 아주 느리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연성 가스가 대를 못 일으키고 고농도 상태를 형성한다. 응축이 일어난다. 이게 도대체 응축이 무슨 말이냐? 들어보십니다. 지금요. 네,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뭔가 탈 때는 뭐냐면은 열을 받아서 자기가 직접 타기도 하지만 뭐냐면은 이 열을 받아서 열분해되어서 나오는 가스가 가연성 가스가 나와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열을 받아서 열분해 과정에서 나와진 가연성 가스를 뿜어내서 그게 서로서로 붙어서 이제 불이 붙는 게 많다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같은 경우는 불꽃이 없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가 나와진다는들 옆으로 확산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나와진 게 근처에 모여서 응축되어서 산소랑 만나서 불이 붙는다. 그래서 응축연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아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숯불이 활활 타냐? 말도 아닌 소리죠. 은근하게 타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은근하게 타들어가면서 뿜어내는 가연성 가스. 그럼 뭐 있을까? 이산화탄소야, 그게. CO2는 안 타지만 CO는 탄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CO 같은 게 불이 활활 나면 지금 뭐냐? 잘 붙기 때문에 CO 발생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산화탄소가. 근데 숯불로 꺼져가면서 약간 불안 연소되듯 하면서 CO가 나와진단 말이지. 그럼 그 가연성 가스가 비리비리하기 때문에 퍼지지 못하고 근처에 농축되어서 이제 이것들이 산소랑 만나 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응축연소라고 한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 지 밑에. 우리 선생님 책 정말 잘 써놓으셨네요.
거기에 보면은 불꽃연소, 표면연소. 그래서 지금 뭐냐? 불꽃연소, 불 잘 탈 때면 연쇄 반응이 진행되는 거지만 불꽃은 사라진 거야. 숯불로 가십니다. 그럼 뭐냐? 순조로운 연쇄 반응까지는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3요소까지만 가는 겁니다. 써있는 얘기가요. 당연히 뭐 불꽃이 있다 없다. 당연히 뭐 느리게 타는 거죠. 연소 속도 느리다. 발열량. 천천히 어떻게 여름 많이 내니 천천히 찔끔찔끔 탄다는 얘기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기 연소가수 중요한 얘기네요. 이렇게 표면 연소가 진행될 때는 뭐냐? CO2보다 CO가 더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은 CO2가 많을 건데요. 불이 붙었을 때에 비해서는 CO2가 조금 줄고 CO가 조금 더 증가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 얘기가 결론적으로 뭐냐?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쪽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그냥 소화 형태처럼 아주 공부 안 했습니다. 보시면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큰 게 뭐냐면은 물 뿌리는 게 제일 흔하잖아요. 그럼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것은요. 연소의 3가지, 4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걸 제거하는 건가요? 온도 아니야, 온도. 온도 떨궈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건 대다수가 뭐냐면 냉각소화입니다. 근데요, 소화기를 뿌려서 불을 끄거든요. 그러면 소화기 대부분이 CO2 분말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뭘 제거하는 거예요? 산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질식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촉매소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얘가 연쇄 반응을 잘 일으키면서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불꽃이 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뭐냐? 부촉매를 집어넣어서 연쇄 반응을 억제시켜서 불을 끄는 게 있거든요. 소화 방법 중에는요. 부촉매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무염연소 같은 경우 뭐냐? 연쇄 반응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고 타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촉매 소화가 먹히지 않는다 뜻인 겁니다. 지금 여기 X표되어 있는 게. 그래서 제가 활성화 에너지 의미 한번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했지 그지?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넘어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언덕을 낮추는 게 정촉매, 높이는 게 부촉매라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뭐냐? 연쇄 반응이 진행될 때에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넘어가는 게 많아지는 건데 그래서 부촉매를 써서 언덕을 높여서 반응을 막아주겠다고 하는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연쇄 반응이 없기 때문에 뭐냐? 부촉매 소화 방법을 써도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연소 조건 얘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요거를 이거 좀 끄면 안 되죠? 잘 배도 너무 안 나오네. 다음 주에는 내가 흰 걸로 해와야겠어. 여기는 흰색을 쓰는 게 나아. 너무 안 보이네. 자, 봐봐. 거기 보시면 연소 범위부터 등장합니다. 연소 범위. 그러면서 이제 뭐냐? 여기에 위험도 나와지고 인화점 발화점 얘기 뒤에 나오는군요. 그리고 나서 연소의 분류 나가는데 자, 이제 보시면 연소 범위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연소 범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29페이지에 이게 하나 있어요. 잘 봐. 이쪽이 가연성 가스의 증기 농도. 이쪽은 이제 온도입니다. 보시면 뭐냐면은 대충 잡아 이래요. 대충 잡아서 이게 무슨 얘기? 조금 내려가야지. 요 바운더리 잘 들어 그냥. 연소 농도란 연소 범위란 무슨 얘기냐? 어떤 가연성 기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건 돼야 불이 붙겠더라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범위가 있어. 너무 높아도 불이 안 붙어.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기체의 연소 범위가 뭐냐? 이 온도, T1의 온도에서 뭐냐? 하한계가 이 정도에서 상한계 이 정도. 요 바운더리에 들어갔을 때 불이 붙는 거지 여기에 오거나 여기에 오면 불이 붙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소 범위는 그냥 한번 느낌이 옵니다. 연소, 야, 도대체 무슨 범위겠냐? 타는 게 무조건 타는 게 아니야. 조건 맞아야 타는데 가연성 증기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퍼센테이지 농도가 붙을 수 있는 범위가 있어. 너무 낮아도 안 붙고 너무 높아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붙을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말하는 거야. 농도 범위를 말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요, 잠시만요. 이쪽이 온도라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연소 범위가 넓어지니 좁아지니? 아, 넓어지고 있잖아. 지금 T1에는 범위가 이건데 T2 가면 온도 높아지면 범위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냐? 넓어지려면 하한계는 낮아지고 상한계는 높아지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넓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 연소 범위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녀석이 연소할 수 있는 농도 범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륨 퍼센티지 좁혀서 용량 대 백분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물론 당연히 뭐냐면 이 연소 범위는 뭐냐? 뭐 종류마다 다 다르죠. 뭐 다 일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은 그냥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험도, 진짜 위험도란 말. 위험도가 높다 그러면 아니 불이 잘 붙는 거야 안 붙는 거야? 그게 잘 붙는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소 범위가 커지면은 일반적으로 위험도도 같이 증가하겠죠. 잘 붙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연소 범위 증가하면 위험도 증가한다 그러면 그렇게 애매하게는 말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맞는 말인데 그냥 증가하면 같이 증가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그럼 뭐냐면은 위험도가 뭔지부터 좀 봅니다. 농도 범위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상한계하고 하한계 값, 걔하고 하한계, 예, 그게 여기잖아 지금. 굳이 말하면 뭐냐? 이게 상한계 값이고 이게 하한계 값인 거니까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뺀 이마만큼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냐? 이 밑에 어떤 값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상한계가 들어갈까요? 하한계가 들어갈까요? 하한계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작은 값이 밑으로 가요. 작은 값이. 그래서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잘 봐! 이게 결론적으로 연소 범위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뭐냐? 하한계 값이 얼마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요거 하한계로 나눈 값이 위험도를 결정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거기 지금 보면은 아세틸렌 가스가 쓱 하나 봐봐. 아세틸렌이 지금 뭡니까? 거기에 지금 뭐야? 상한계 값이 81이고 하한계가 2.5야. 그러면 상당히 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냐? 그래서 81 마이너스 2.5분의 2.5. 그럼 대략 잡아서 보니까 이건 그냥 80이니까 하여튼 뭐 30 넘어가나? 30 넘어갈 것 같은데? 2.5분의 75가 30이냐? 한 30 넘어가겠다. 계산 알아서 해보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지금 보시면 이렇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그렇네요. 자, 그 이황화탄소 CS2거든요. 그러면 잘 봐봐. 얘가 지금 누구냐면은 이게 아세틸렌 C2H2에 대한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범위가 연소 범위가 대략 잡아서 80에서 2.5를 빼면은 77.5, 78.5네. 굳이 말하면 범위가 이거. 그런데 이황화탄소 CS2가 있어요. 얘를 보시면 얼마 되어 있느냐? 44에서 마이너스 1점이라고. 그 다음에 1점이야. 그럼 잘 봐. 얘는 지금 얼마예요? 42.8? 44에서 1.1을 빼면 42.8입니다. 요것만 따지면 뭐냐? 범위는
CS2가 얘보다 지금 범위가 좁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한계 값이 1.2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 쳐보니까 얼마 나왔느냐? 거기 35.5가 나오네요, 얘가. 그리고 얘는 지금 얼마 나왔냐? 31.4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뭐냐? 둘을 비교하니까 연소 범위는 아세틸린은 없지만 뭐냐? 연소 범위가 그보다 적은 이황화탄소가 위험도가 더 크더라. 잘 나오겠죠, 이거. 이거는 뭐 그대로 한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계산하는 것까지. 그래서 위험도 요거 잘 체크하시라는 거. 그래서 거기 나와 있군요. 지금 책에 써 있네요. 보니까 위험도 3번에 위험도는 뭐냐? 이황화탄소가 크지만 범위는 아세틸렌이 크다. 거꾸로 말하면 범위가 아세틸렌이 크지만 뭐냐? 하한계 값이 너무 크다 보니까 외려 위험도는 CS2가 더 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소 범위에 대한 영향 인자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이거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단 산소가 충분히 더 많이 있으면 잘 타는 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은 범위가 넓어지는데 실제는 뭐냐면 하한계는 좀 덜 내려가는데 하한계도 약간 내려가는데 하한계보다는 상한계 값이 많이 커진다는 겁니다. 온도 압력은 너무나 그냥 상식적으로 외우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심화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그래프를 조금 뭐 몇 개를 좀 더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유효 충돌 횟수라든가 활성을 이상을 넘어가는 분자수라든가 이런 건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약간 오버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서 통상적으로 야 이거 좀 연소 반응 아니냐? 화학 반응 아닙니까? 그러면 웬만하면요 화학 반응은 온도 압력 높아지면요 반응 속도가 증가해요.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 뭐 이유까지 잘 안 물어보거든. 그래서 뭐냐 온도 압력 높아지면 뭐냐 범위 증가한다. 그다음에 비활성 가스가 좀 등장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비활성 가스에 대해서 제가 주기율표를 잠깐만 좀 그릴게요. 살짝만 그냥 우리 책에 다 있는데 잠깐만 좀 그려서 수리나칼,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베마칼 빠지고 삼붕알, 사탄시, 오질인, 육산항, 칠풀염, 브로멘, 아이오딘까지 그 다음에 헬륨, 연, 아르곤, 헤네아.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외우세요. 이쪽에 있는 거 18쪽 기체, 다른 말로 영적 기체 그럽니다. 얘들은 뭐냐 남들하고 반응 아예 안 하죠. 화학 반응성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뭐 이제 조금 세게 들어가면은 다른 것들은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게 안정화되려고 화학 반응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뭐냐면 매우 안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게 왜 나오느냐 연소 범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중에서 이쪽에 만약에 비활성 기체가 좀 있다. 그러면 얘는 반응을 아예 안 하거든. 그래서 비활성 기체가 많을수록에 뭐냐 연소 범위는 좁아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보시면 비활성 가스를 집어넣었을 때 뭐냐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전체로 범위가 적어진다. 연소 범위 적어진다라는 거 네 가지 같이 기억하시고 위험물까지 본 겁니다. 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기 그 29페이지에 34번 문제 나와 있네요. 자, 이건 제가 그냥 계산 안 하겠습니다. 대충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험도 제일 큰 것인데 이런 거 볼 때는요. 이거 대충 하는 게 시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만일에 제가 계산 안 하겠는데 그 일산화탄소 12.5에서 74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12.5를 그냥 14로 만들어 버려요. 그냥 대충 그냥. 그러니까 범위 한 60 되자는 거야. 60 정도. 그리고 나서 하한계가 12.5인 거니까 그럼 대충 한 12로 봐버려. 그러면 12분의 60이면 대충 한 50 되잖아. 5 되잖아요. 참. 대충 그렇게 보시라고요. 일일이 다 뭐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보는데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그럼 뭐냐 70이 되고 4 되는 거니까 뭐 20은 조금 안 되겠네, 그지? 근데 뭐 벌써 뭐 20 조금 안 되는데 굉장히 크네. 딱 근데 또 아세틸렌 또 나왔네. 근데 지금 보니까 아세틸렌 더 크겠다 보니까. 그죠? 그냥 보더라도 지금 뭐냐 2.5에서 81인 거니까 그게 보이네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밑에 보니까 이황화탄소가 있네. 걔가 더 크잖아, 그지? 방금 연습한 건데요. 나왔네요, 그대로. 그래서 일일이 계산하실 필요 없이 그냥 대충만 보고 나서 대소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봐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자 35번 문제. 이거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이게 간부 문제예요. 풀진 않겠지만요. 오케이? 자, 똑같이 풀어볼 수가 있더라. 됐고, 자, 그 다음에, 인하점, 발화점. 이게 여기 나오네. 이거 내가 지금 약간 헷갈렸네요. 지금 진도가. 예. 자, 일단은 온도 3가지 안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다 한 거네요. 라이터 갖다 대서 생으로 불 붙었다. 그러면 인하점까지 온도가 올라간 거고요. 한번 불이 붙었다, 라이터를 치워도 잘 알아타 들어간다라는 건 뭐냐? 이미 붙은 불이 아직 타지 않은 부분을 가열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또 불이 쉽게 말하면 옮겨 붙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 처음에 라이터 대에서 가열돼서 온도가 올라가서 불이 붙는다. 인화점, 라이터를 치워도 지 알아서 연쇄적으로 타 들어간다라는 건 연소점. 그 다음에 발화점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축적된 열에 의해서 그 열은 종류가 되게 많았거든요. 분해열도 있고 중화열도 있고 산화열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불이 붙어갔을 때 우리는 뭐냐면 그 불이 붙는 온도를 갖다가 발화점, 다른 말로 착화점이라고 합니다. 발화점, 착화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온도의 대소관계는 당연히 뭐냐? 인화점에서 좀 비교하면요.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불이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치워도 연속적으로 타들어가기 때문에 뭐냐? 연소점이 처음에 불을 붙는 최소한의 온도 인화점보다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발화점, 제일 높아야 되는 겁니다. 예. 특별히 갖다 대지 않고 축적된 열로 불이 붙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순서를 갖다가 요년 봐라, 2년 봐라. 예. 그냥 2년 봐라 하시면 되는 거야. 그게 전년 보든 2년 보든 장등하네. 예. 그래서 자, 인화점 설명 다 드렸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거 하나 있습니다. 할 건데 이게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위험성 기준이다. 밑줄 한번 그어놓으세요. 이게 뒤에 가면요. 위험을 분류 1, 2, 3, 4, 6 석유로 나올 건데요. 거기서 이제 온도 외울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인화점 그러면요. 인화성 액체, 쉽게 말하면 뭐야? 휘발유네, 알코올이네, 종류 되게 많잖아요. 이런 액체들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냥. 인화점이 낮은 액체가 위험하니, 높은 액체가 위험하니? 낮은 게 불 잘 붙는 거죠. 그래서 인화점 낮은 게 위험한 겁니다. 예, 그 뒤에 가면 이제 분류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여기 보면요. 액체 가연물에 있어서 가연성 증기를 연소 범위 하한계로 증발시키는 밑줄 한번 쫙 그어놔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휘발유에 불이 바로 붙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성냥불을 갖다 휘발유 담가보라고 바로 꺼지는 겁니다. 왜 꺼질까요? 온도가 낮아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알코올 버너가 있어요. 알코올 버너. 그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알코올 버너가 이제 이거 내가 쓰고 더 할 얘기가 있었는데 자, 제가 이제 캠핑 다닌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꾸 차죠. 이제 그 버너가 이제 저도 한 너댓 개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좀 오토 캠핑장 그래서 차에다 짐을 잔뜩 싣고 가서 이제 그냥 그 사이드 주차시켜서 이제 차리는 거는 거의 집안 살림 거의 이삿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테이블도 좀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편한 이제 소위 브루스타 같은 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라이트하게 좀 짐을 진다 그러면 이제 그 조그만 버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차피 이소부탄 가스 쓰는 건데
알코올본을 쓸 때가 있다고 내가. 이게 언제냐 그러면은 겨울에는 가스가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알코올은 불 잘 붙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은 자주 쓰진 않아요. 근데 겨울에는 이제 비상용으로 갖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알코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하냐면은 낮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을 붙였거든요. 불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알코올이 흘러버린다고. 불 대는 순간에 쭉 같이 그냥 쭉 타고 들어가는 거야. 뭐 냄새나. 이씨 알코올 샜네. 텐트 불빵 해먹은 거야 이제.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경우는요. 낮에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잘 닦아야 된다고. 잘 닦아서 안 그러면 좀 꿀렁꿀렁했단 말이야. 이게 흘렀단 말이야. 불 붙는 순간에 그냥 같이 붙는데 문제는 뭐야? 배이질 않는다는 거야. 불꽃이. 웬만해서 낮에는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면 알코올 채워졌어. 자, 내가 여기다가 성냥불을 갖다 대서 이제 불을 붙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 액체에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가 기화가 되는 겁니다. 기화가 돼. 그럼 뭐냐? 이렇게 하면 깜짝이 귀신 나오겠네. 불이 번쩍번쩍. 여기 곤지암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직접 타는 게 아닌 거고 통상의 액체 같은 경우는요. 증발연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액체에서 증발돼서 기체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가연성 증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연성 증기에 불이 붙는 거지 액체에 불이 바로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인화점이란 증발된 가연성 가스가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를 말하는 거지 액체에 직접 불이 붙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고 지금 내 얘기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곧 하게 돼 이제 뭐냐면 액체 연소에 증발 연소가 있거든요. 네.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불이 붙는 거지 액체에 직접 불이 붙는 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럼 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액체 가연물에 있어서 가연물이 직접 타는 게 아니고 가연성 증기 탈 수 있는 증기를 연소범위 하한계로 아니 상한계가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뭐냐? 탈 수 있는 농도 범위까지 증발시킬 수 있는 온도다라는 거예요. 인화점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그럼 뭐냐? 인화점이 낮을수록 불이 쉽게 붙는다. 위험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소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럼 뭐냐? 얘를 치웠거든요. 치웠는데 이제 뭐냐면 지가 타면서 타지 않은 놈을 갖다가 계속해서 가열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 이건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소점은 통상적으로는 인화점보다 높아요. 아니 그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최소한 인화점 뭐냐? 최소한 불만 붙여준 거잖아. 그 이후에 잘 타간다 그러면 더 발열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5도에서 10도 이상 높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그니션 포인트. 이게 발화점이라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겁니다. 불이 붙는 온도는 마찬가지인 건데 굳이 말하면 인화점은 주로 뭐냐면은 액체, 가연성 액체, 탈 수 있는 액체 쪽에서 불이 붙는 온도를 말을 한다고 치면은 자연발화 온도 같은 경우는요, 라이터불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나와진 열이 중요한 건 뭐냐면 축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축적 되어서 어느 순간에 불이 붙는 온도까지 올라가서 라이터 되지 않고도 불이 붙어버린다. 그게 이제 자연발화되는 거고 이때 불이 붙는 온도를 갖다가 발화점, 착화점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내용을 알고 보시면 그런 말이 써 있거든요. 공기 중에서 가연성 물질을 가열했을 때 여기에 자, 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가열 나오는데요. 그 뒤를 봐봐. 화염등을 근접시키지 않아도 그럼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열했을 때라기보다는 가열되었을 때 그리고 뭐냐면 직접 라이터불 된 건 아닌 겁니다. 화염등을 접근시키지 않아도 불이 붙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연소를 개시하는 최저 온도. 예. 그래서 지금 뭐냐? 가연성 혼합기체를 다시 가열을 하면은 계통내, 그래서 뭐 계통내가 아니면 파라핀계니 뭐 모순계니 많이 있습니다. 온도 상승에 따라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연소가 되는 경우 있더라. 이게 자연발화더라. 그래서 여기 되게 어려운 말이 나와 있군요. 여러분들 보면은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지금 보면 기억니은에 직쇄탄화수소 또 탄소쇄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건 참 오타입니다. 늘 여질 때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타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이게 뭐냐면 직쇄탄화수소의 길이가 길어질 때라고 길어질 때. 그다음 전부 다 그러니까 늘 여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요. 늘 여는 정말 슬로우가 된 거고 늘 어진다라는 건 롱이 되는 거죠.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이건 좀 표현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길어질 때라고 일단 보시는데 그 앞에 직쇄가 나오고 탄소쇄 나오고 이거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걸 내가 설명드릴 수 있게끔 해놨어 이미. 어디에서? 앞에서 중합 반응을 보여드렸잖아.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C3H8이야. 그럼 뭐냐? 탄소 3개에 수소 8개 붙은 거야 일단. 근데 C4H 틴이 되면 이게 프로판이고 이게 부탄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C5H12 그럼 뭐냐? 여기 또 붙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실제로 제가 구조식을 그리면 일자로 그렸는데 실제로 이제 뭐 이가 지금 109.5도 나왔고 이게 삐뚤삐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좀 탄소만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걸 갖다가 사슬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탄소 골격, 탄소 사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탄소쇄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연쇄 반응 그러잖아. 쇄자가 사슬이야, 사슬. 사슬쇄자야. 그래서 뭐냐? 이게 쭉 이어지잖아. 그럼 이게 한 15개 가면 이게 휘발유 되는 거야. 20개 가면 뭐 경유되고 이러는 거야,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연료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줄로 갔다. 뭐 직쇄, 뭐 이중결합이 끼기도 하고 막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탄소쇄나 여기 뭐야 직쇄라고 되어 있죠. 이게 또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보면 이게 길어질수록에 어떡한다? 발화점이 낮아진다. 불이 잘 붙겠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 구조가 복잡할 때 좀 외우셔야 됩니다. 단순할 때보단 복잡할 때가 끊어지기 좋아서 그렇다라는 건데 그냥 복잡할 때 좀 외우시고요. 나머지 거는 그러면 이제 뭐 그렇습니다. 발열량, 산소와의 친화력, 농도 클수록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야. 예. 그 다음에 자 또 중요한 얘기죠.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야 반응 잘해, 낮아야 반응 잘해. 낮아야 잘하는 겁니다. 낮아야 잘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열 전도율이 나빠야지 열이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축적되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에 화학 반응 에너지는 클수록에 조심하세요. 뭐냐면 반응 에너지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거의 발열량과 똑같은 겁니다. 화학 반응하면서 화학 반응은 무조건 뭐냐? 에너지 출입, 열의 출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냐? 화학 반응 에너지가 클수록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거는. 반응이란 나와야 되는 거지. 흡열 반응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발열량 크다. 같은 말 되는 겁니다. 낮아지는 조건 정도 조금 좀 화학적인 내용이 좀 굉장히 좀 깊이 들어있는데요. 좀 뭐 보셔야죠, 뭐. 영향을 주는 요소 정도까지인 건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연성 가스의 농도와 부피. 장난하냐 지금? 그럼 보면 일단 여기서 가연성 가스의 농도는 뭘 말하는 거야? 연소 범위 말하는 거야. 연소 범위. 지금 연소 범위가 뭐야? 연소 범위가 지금 상한계 한계 뭐냐? 그 농도 범위 안에 들어야지 불 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농도는 뭐냐면은 당연히 연소 범위에 관한 걸 말하는 겁니다. 가열 속도하고 압력 얼마나 빠르게 가열했느냐. 그 다음에 압력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압력이나 온도는 높아야지 일반적으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력.
그 다음에 발화 공간의 형태와 크기. 예.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이즈 얼마냐, 또 촉매의 유무, 예. 있냐 없냐, 또 뭐 발화 자체 시간 이런 것들이 뭐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밑에 뭐 발화점의 온도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는데 그냥 한 개는 알고 있어. 황린이 34도밖에 안 돼. 가장 낮아. 그래서 황린은 뭐냐, 발화점에서는 1번 타자입니다. 황린. 이거 하나 그냥 봐두세요. 외워놓으세요. 황린은 그냥 굉장히 그 발화점이 낮다 정도. 됐고, 자, 그래서 지금 뭐냐 넘어가서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의 비교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보세요. 1번에서 보니까 대소관계는 인연바라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온도가 누가 됐건 낮은 게 불 잘 붙는 거니까 낮을수록의 위험도 증가한다. 까지 괜찮은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이게 뭐냐? 인화점이 낮으니까 발화점까지 무조건 낮아질 것이다. 이게 틀린 거라는 거야. 그럼 뭐냐면 인화점은 낮아도 발화점은 높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발화점이 낮아도 인화점은 높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속아요. 내가 툭 던진다고. 야, 인화점이 낮아지면 발화점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낮아지지 않을까? 그거 네 생각이고. 별개입니다. 인화점하고 발화점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화점이 낮아지면 뭐 발화점도 낮아진다 혹은 높아진다 다 틀린 겁니다. 따로 움직입니다. 그 얘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무된 액체는 인화점 이하에서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우리 스프레이가 분무기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곧 하게 될 액적 연소랑 물려 있는 건데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화점. 가연성 액체 같은 경우에 액체가 직접 타는 게 아닌 거고 여기서 증발된 기체가 연소범위 농도 안에 들어와야지 불타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뭐냐면 이걸 갖다가 그 농도 범위 안에까지 올라오게 가열시켜 줘야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이 붙었다. 그럼 이게 인화점이라고 했던 거잖아. 그런데 이게 알코올이 딱 치자라는 거야. 그래서 뭐 알코올의 뭐 인화점 얼마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알코올을 갖다가 내가 저 스프레이 그저 분무기에다 넣었어요. 넣은 다음에 훅 뿌렸어. 그럼 뭐냐 인화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거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가연성 액체는 분무기에 집어넣어서 훅 뿌리면은 인화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주유소의 그 제 주변에 그걸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제 그 유조차를 운전하는데 이게 어디 한 군데 정유회사 소속이 아니야. 그래갖고 어떨 때는 뭐 S오일을 갖다가 받아서 주유소에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오일뱅크 주유소랑도 거래하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고요. 주유소에 기름 탱크가 옵니다. 그러면 유조차가 왔고 이제 거기다가 꼭 집어넣죠. 근데 그게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지간히 들어가다 보면 이제 얼마 안 되면요 그 뭐가 있나 봐. 훅가시라 그러는데 걔네 말로는 웅 밟아주면 잘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휘발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잘못하면 불난다는 거야. 휘발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내가 추정컨대는 그럼 무슨 얘기냐? 불이 날 위험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압으로 훅 해서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바람 부는 거야. 바람 불어서 그냥 쭉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닌 거고 이제 약해지면은 뭐냐 이걸 이제 뭐 어떻게 해서 훅 이제 악셀을 넣고 이게 밀어낸다는 거야. 근데 휘발유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폭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내 생각에는 이게 밀어내면서 기화되는 게 아니고 물방울 안개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화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이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휘발유는 그 밟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돼서 내가 뭔지는 알 것 같다. 그게 뭐 내가 유조차를 운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업계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예, 하나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분무된 액체는 뭐냐 인화점 밑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다. 이것도 잘 나와집니다. 그리고 자 5번 보세요. 가열된 증기의 발생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를 연소점이라고 한다. 자, 그럼 다시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봐봐. 올라와야 탈 거 아니냐. 근데
올라오고 타고 올라오고 타는데 타는 속도가 올라오는 것보다 빨라. 그러면 어떻게 돼? 불 꺼지는 거지. 올라와서 타고 해야 되는 건데 얘가 잘 타. 탔는데 그 다음 게 못 올라와. 그럼 불 꺼지는 거야. 그래서 뭐냐? 증기의 발생 속도, 연소 속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유지가 되려 그러면 올라오는 게 타는 것보다 빨리 유지되는 거지. 얘가 뭐냐? 다 타오고 아직 안 왔어. 좀 기다릴게. 그럼 불 꺼진 거야. 그래서 뭐냐? 가연성 증기의 발생 속도가 올라오는 속도가 타는 것보다 빨라야지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먼저 타버리고 기다리고 있냐고. 그 말이야. 그래서 그게 유지될 때 온도가 연소점이더라.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거 이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봐봐. 비교는 뭐 돼 있고 밑에 보시면 세 번째 표에 가연성 기체, 액체, 고체가 있는데 기체는 연소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 액체는 인화점 기준을 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남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야, 알코올이 그냥 바로 불 붙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화되어서 증발되어서 가연성 증기가 되고 이게 연소 범위 안에 한 개에 들어갈 때 온도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뭐냐? 사실은 물려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가연성 액체의 그냥 위험도에서 가연성 액체는 인화점 기준이다. 기체는 연소 범위 기준한다. 사실은 뭐냐? 액체 같은 경우도 이 녀석이 증발된 가연성 기체가 연소 범위에 들어갈 때 온도인 거니까 사실은 맞물려 있는 거죠. 이 말이 그냥 딱 끊어놓긴 했지만 뭔 말인지 헷갈려? 되죠? 오케이. 자, 가연성 고체는 뭐냐? 발화점 기준이다. 요거 세 가지. 그렇죠. 그럼 발화점이잖아요. 발화점 같은 경우인 거니까 이거는 갖다 붙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따로 하는 겁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연소의 이제 그 삼상, 이제 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페이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는 이런 식으로 연소해요. 액체는 이런 식으로 연소해요. 고체는 이런 식으로 연소해요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말이 시작되면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제가 요것을 잠깐 끊고서 우리 밥 먹고 나서 요 이제 뒤쪽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분 찍었냐?